Hello, Hi. my English name is Senna and I go to middle school. If someone asked me, how would you feel if music completely disappeared from your life? Then I would answer like this. Are you kidding me?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를 안 했거나 못했던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가져가셔도 앞의 친구처럼 시험 영어 1등급 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까지 가능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켓입니다. 아이가 조금 영어를 늦게 시작했다고 불안하신가요? 다른 아이들은 말문이 벌써 트였다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알파벳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다고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누구나 효과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영어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영어가 달라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먼저 상위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이 지문을 한번 봐주세요. 찰리나 홀스와 같은 책을 사전 없이 쭉쭉쭉 그냥 내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위권이 아니에요. 이 정도 책을 그냥 읽어내는 친구들은 보통 중등시험 그리고 고1, 2 내신까지도 쉽게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학교 전까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영어 언어 감각을 쌓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단어 외우고 문법 외워서 문장을 억지로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는 게 마치 언어를 수학 공부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집만 풀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바심이 크니까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립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선 상위권이 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봤던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tanley's blisters had ripped open, and new blisters formed. He kept changing his grip on the shovel to try to avoid the pain. Finally, he removed his cap and held it between the shaft of his shovel and his raw hands. This helped, but digging was harder because the cap would slip and slide. The sun beat down on his unprotected head and neck. Though he tried to convince himself otherwise, he'd been aware for a while that his piles of dirt were too close to his hole. The piles were outside his 5-foot circle, but he could see he was going to run out of room. Still, he pretended otherwise and kept adding more dirt to the piles that he would eventually have to move. 여러분, 듣기에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오로지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면 had ripped, 과거 완료, digging, 동명사, his unprotected head, 과거 분사 수식, 이렇게 오히려 분석하는 사고가 돌아가는 순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글로 바꾸려는 순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영어를 잘하는 이들은 영어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자, 막 읽기 시작하는 분은 스펠링을 이제 익히는 단계 THOUGH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though, 일지라도. 좀 더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though he tried to. 그래서 일지라도 그가 노력했다라고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상위권은 그 길이가 다르죠. Though he tried to convince himself otherwise. 비록 그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설득하려 했는데 라고 이 길이, 덩어리 길이 자체가 길도록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단위가 다르기에 듣기도, 리딩도, 스피킹도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속해서 말하는 영어 퍼즐 덩어리의 크기가 다른 거죠. 퍼즐을 맞추는데 조그만한 퍼즐 여러 개를 힘들게 맞추는 것보다는 큰 덩어리의 퍼즐 자체가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전체 그림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읽자마자 듣자마자 1초 만에 느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문법책을 몇 번 회독한다고 또는 단어를 3,000개를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원서책을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리딩량이 쌓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영어 독해 문제집도 가능해요. 호흡이 짧다라는 게 문제죠. 몰입해서 하나의 주제의 글을 늘어지게 파 들어가면서 영어의 언어 감각을 쭉쭉 끌어올리는 게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지들은 어떻죠? 주제에 익숙해져 읽으려고 하는데 문제 풀려고 하죠. 호흡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첫 번째 원칙은 늦을수록 조바심을 내지 말고 언어 실력 그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원서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다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read aloud. 그렇다면 첫 번째 원칙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소리예요. 영어는 표음 문자입니다. 즉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서 소리 글자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말한 영어 퍼즐의 덩어리를 스펠링 7개가 아니라 단어 7개가 아니라 어구 7개, 더 나아가 문장 7개가 나의 기준 덩어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단숨에 길어지고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중국어 한자와 같이 표의 문자를 쓰는 사람과 표음 문자를 쓰는 사람의 뇌의 사용 방법은 다르다고 해요. 표음 문자의 경우 문자, 의미, 소리 각각의 뇌의 다른 구역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특정 영어 퍼즐이 쓰일 때 함께 불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는 우리 한국의 영어 교육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학원, 학교 어딜 가나 입시교육이니까 점수가 당장 중요하니까 소리를 선생님은 내도 학생들은 거의 내지 않는 이 현실, 바로 이걸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저장된 뇌의 구역 속에서 그 소리를 불러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불려나오는 게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읽다가 감이 안 잡히죠? 그러면 무조건 소리를 내본다는 습관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큰 소리로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하세요. 이왕이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 소리 내십시오. 특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이제야 문자를 습득하는 단계에선 굉장히 많은 소리 중심의 리딩이 먼저 쌓여져야 해요. 그렇게 읽기가 자동화될 정도까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 소리가 내 입근육, 귀근육, 그리고 뇌의 소리, 의미, 문자 구역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익숙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영어가 안 느끼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느껴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도 문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영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를 안 했어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다 보니 시험 성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었는데, 시험과 무관하게 영어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도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정말 곱씹어 보셔야 해요. 이 자체를 안 해본 분들과 해본 분들의 차이는 0과 1의 차이랄까요? 존재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정말 제가 그랬으니까요. 9년 동안 문법 시험 영어만 팠던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영어 귀가 열리고 스피킹의 자신감 자체가 다른 존재가 되었었으니까요. 자, 그래도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은 그래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영어 언어 퍼즐 감각이 전체 그림이라면 문법은 일종의 디테일이에요. 정말 사소한 걸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 중고등 내신에서 꾸준히 다수의 문제가 나오고 수능에선 한 개의 문법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무시 못할 부분이긴 하죠. 또 서술형은 확실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 이것도 1, 2번으로 80%는 끝내놓고 20%만 디테일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시나요? 문법이 틀린 문장은 해석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바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법을 썼냐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독해 문제 보듯이 문장을 읽고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80%가 걸려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디테일한 문법적 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법에 현, 반, 불가 현대사실에 반대가 되거나 불가능한 걸 가정하는 건 가정의 느낌, if, I wish, as if.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즉 동사 과거형이 나오는 게 현반 불가인 거예요. 즉 과거형인데 뭐라고요? 현대사실에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걸 가정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조동사 should, could, might, must, have 더하기 세 번째. 그죠? 요건 뭡니까? 찐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I would have confessed her. 야, 나는 고백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찐 과거, 과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should 동사원형, could 동사원형, might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이런 친구들은 과거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불확실한 느낌을 더 가져다 줄 뿐이에요. 자, 요런 내용들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확실한 디테일을 잡아두면 편하긴 해요. 자, 이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무디 스쿨 리딩 챌린지 게시판에 업데이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디테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1, 2번 다독 그리고 소리 중심만 잡으셔도 영어 시험의 90%는 정말 해결
됩니다. 이런 다양한 제가 따로 시험 점수, 시험 영어를 관리해주지 않더라도 수많은 예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찰리 홀스 정도만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신다면 20% 디테일은 별거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영어 그리고 소통 영어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핵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2025년 가장 빠른 영어 습득법 by 스티븐 크라슨을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댓글에 달린 영상을 보시고 도전해주세요. 영어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지속해서 좋은 영어 퍼즐 그리고 핵심 영어 원서 꿀팁 등등을 공유해 드릴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anks for watching.